안녕하세요. 테일러TV 탁원장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눈썹과 눈 주변의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제는 뭐냐면 눈썹 파거상, 이마거상, 상안검, 도대체 나는 무슨 수술을 해야 하죠? 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 방법들의 선택도 다양하게 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마거상, 눈썹 파거상, 상안검, 눈매 교정에 대해서 4가지 수술이죠. 다시 한번 이마거상, 눈썹 파거상, 상안검, 눈매 교정 이렇게 4가지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매 교정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갖다가 당겨주는 수술이 눈매 교정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쪽 눈썹 주변에 수술하게 하기에는 당연히 눈 쪽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안검 수술이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은 뭐냐면 여기서 피부를 절제해주면서 처진 피부를 없애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상안검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피부와 근육을 제거를 해주게 되죠. 두 번째로 눈썹 파거상은 무슨 수술이냐? 말 그대로 눈썹 밑에서 하는 수술입니다. 눈썹 파거상은 눈썹 밑에서 피부와 근육 그리고 지방층도 이렇게 제거를 해서 밑에 처져 있는 것을 끌어올려주는 수술입니다. 세 번째로 이마거상은 무슨 수술이냐? 눈썹 자체가 처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눈썹과 여기 있는 조직 모두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줘서 처진 거를 펴주는 수술이죠. 테일러, 탁.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이런 수술이고 우선 상안검을 해야 되는 경우, 상안검, 즉 쌍꺼풀 수술도 상안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과 비슷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안검 수술 추천하는 케이스는 무엇이냐? 여기 써있죠. 눈썹 처짐이 없이 얇은 피부. 얇은 피부의 경우에는 얇은 피부를 잘라내더라도 위쪽도 얇은 피부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두툼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돼서 상안검 수술을 진행을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눈썹 파거상은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느냐요? 눈썹 파거상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눈썹 처짐이 없이 두꺼운 피부. 눈썹은 잘 올라 있는데 피부가 두꺼운 경우 여기서 피부를 절제해 주게 되면 두꺼운 피부가 더 내려오게 되죠. 쌍꺼풀 위로.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피부를 절제해서 얇은 피부의 면적을 넓혀주는 눈썹 파거상이 적절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마거상은 언제 해야 되나요? 이제 잘 이해하실 텐데 눈썹 처짐이 눈썹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 조직이 뭉쳐있기 때문에 두꺼워지는 경우 이런 게 두껍게 처진 경우에는 눈썹 자체를 올려주는 경우가 훨씬 더 얇고 눈썹 처짐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반대로 상안검을 추천하지 않는 케이스는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이런 경우 특히 상안검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피부를 잘라내고 나면 굉장히 두꺼운 피부가 내려와서 눈과 눈썹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더 두툼한 경우가 되게 됩니다. 눈썹 파거상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마찬가지죠. 눈썹 처짐이 있고 두꺼운 피부에서 여기를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답답하고 인상이 더 사나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거꾸로 이마거상을 추천하지 않는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눈썹 위치가 잘 올라와 있는데 굳이 이마거상을 해서 더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3가지로 간략하게 나눠 드렸고요. 그다음에 눈매 교정은 그래서 보시면은 나머지 3개의 수술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수술입니다. 나머지 3개의 수술은 피부의 처짐, 또 근육의 처짐, 조직의 처짐을 해결하는 수술이라면 눈매 교정은 눈 뜨는 힘을 조정해 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드린 3가지 수술과는 눈매 교정 수술은 약간 다른 개념의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경우에는 눈썹 보상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눈썹 보상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썹 보상을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일러, 탁. 자, 그러면 여기서 눈매 교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눈매 교정이라고 하면 처진 피부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눈 뜨는 근육을 갖다가 앞으로 전진시키거나 혹은 단축시켜 줌으로써 눈 뜨는 힘, 졸린 눈을 개선하는,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의 졸린 눈을 개선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상안검 수술이나 쌍꺼풀 수술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도 비절개 눈매 교정 방법이 있고 절개 눈매 교정 방법이 있는데, 비절개 눈매 교정 방법은 보통 피부에 절개 없이 뒤쪽으로 실을 통과시켜서 근육만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심한 안검하수 같은 경우는 비절개 눈매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의 경우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개 눈매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 절개 눈매 교정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앞쪽에 처져 있는 피부를 없애주고, 그리고 뒤쪽에 근육과 근막을 동시에 묶어주거나 전진시켜주는 방법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 설명드린 상안검, 눈썹 확어상, 이마거상 중에 이 눈매 교정을 동시에 시행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적절한 방법은 상안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썹 확어상과 그다음에 이제 이마거상의 절개는 눈매 교정의 절개와는 조금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그 다음 질문은 눈썹 확어상과 눈썹 상거상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눈썹 확어상은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쪽에서 처진 피부와 근육을 리프팅 해주는 것인데, 리프팅 해주는 것만큼 다 올라가냐,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눈썹이 살짝 내려오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올려준 양보다는 적게 내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특히 눈썹 보상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눈썹이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쩌보면 눈과 눈썹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 부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디자인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앞쪽에 피부가 사선으로 많이 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앞쪽에 사선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자인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앞쪽까지 리프팅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눈두덩이 피부가 너무 얇거나 눈두덩이가 너무 꺼져 있는 경우에는 눈썹 확어상을 시행했을 때 눈두덩이가 약간 더 꺼져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썹 상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눈썹 상거상은 이런 식으로 보통 디자인에서 절개를 하게 되는데, 눈썹이 아래쪽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흉터는 사실 눈썹에 의해서 가려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지선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흉터가 눈썹 밑보다는 조금 더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썹 상거상이 필요한 경우는 이마거상이라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 좋고 미용적으로 좋은 수술이 있기 때문에 이마거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상거상의 부작용 첫 번째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흉터가 제일 큰 부작용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쪽에 처진 거는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앞쪽 눈썹은 눈썹 상거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마거상으로 해결을 해서 앞쪽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썹 하거상과 눈썹 상거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테일러TV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고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